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무난했던 한 주가 지나가고 대망의 CPI가 발표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4%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TMF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고 TQ와 속슬은 상승분이 있지만 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어쩌면 CPI의 경우 정체되는 구간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다음 달 정도에는 정체하는 구간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하락폭이 좀 있을 거고 매수를 조금 하게 되겠죠. 저번 주에는 첫 분할 매도를 했는데 종목마다 5% 정도 매도 후에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TMF와 속슬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30%에서 지금은 17%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CPI 발표 후에 조정이 좀 있을 거라 예상을 해서 하락폭이 조금 커진다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겠죠. 제가 박스 설정을 한 건 목돈에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락폭이 좀 나온다면 그냥 용돈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가 전년 대비는 좀 내려오고 전월 대비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코어는 전달과 같은 수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조만간 정체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발생을 한다면 3달 정도에 걸쳐서 발생을 할 겁니다.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와 미국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CPI 발표 전에 수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고 겁을 먹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가 같거나 높게 나온다면 채권 시장은 또 한번 움직이겠죠. 기대금리가 올라갈 거고 TMF는 하락을 할 겁니다. 2월에 업데이트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면 5년에서 10년 기대치는 2.9%로 변동이 없지만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9%에서 4.2%로 높아진 걸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좀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1월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채권의 경우는 그 폭이 적었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한다면 작년 가격에 비해서 채권은 하락이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20년물의 금리는 4% 위아래로 끝날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쉽지는 않겠죠. 많은 파도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실업률이 좀 바뀔 것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상태면 정말 경제는 문제 없어 그랬는데 구인도 적어지고 감원 발표도 급증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난 시장의 그림과 같아지려는 걸 보니까 투자는 역시 역사 공부를 잘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실업률과 고용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 걸 알고 계시죠? 고용 비용과 임금 부분이 조금씩 내려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용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고 데이터가 계속 그쪽으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투자자가 위험을 추구하는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탐욕의 구간이죠.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시장이 좀 오를 것 같아서 이 시즌에 몰빵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하고 꼭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또 이러다가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주식 투자를 계획한다면 꼭 나눠서 분할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 또한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전망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최하위에 있고 금융위기와 코로나의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잡으면 급반등이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전에 팬데믹 기간의 모든 자산의 상승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을 도려내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수가 급반등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2번 있었죠. 닷컴 버블과 팬데믹 2번입니다. 하락은 무수히 많았지만 지수의 엄청난 반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팬데믹이 그랬고 투자를 늦게 시작하셨다면 그런 장은 내 인생에서 급등을 겪을 걸 그때 겪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TQ는 이번 주에 하락이 나온다면 $2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으로 보면 11,000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속슬은 $12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의 추세로의 전환이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편하겠죠. 작년 10월이 1차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최종 바닥 같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약간 조정이 되며 고용 부분도 최악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면 10월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인이 500만원 정도 용돈,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생기셨다고 주식을 사고 싶은데 뭘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냐 그랬더니 상관없고 20% 정도 수익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드린 말이 투자를 할 때는 수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의 수익을 원하시는데 20%의 손실이 발생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채널을 만들고 처음 제 계획을 알려드릴 때 저의 목표는 1년에 평균 20%의 수익을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계획을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3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전체 매도를 하지 않았죠. 지금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년의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죠. 단타도 아닌 그냥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종목의 단가를 보면서 분할 매수도 하면서 첫 분할 매도를 저번 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우리는 잘 될 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게 그랬는데 잘 안 될 때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입니다. 너무 걱정을 해서 의기소침해지라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모든 걸 하면 이익도 물론 적어지겠지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I와 맞물려서 조정이 온다면 아마 지인에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각서 받고 잘못돼도 날 욕하지 않는다. 원래는 절대로 제가 친구한테도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는데 냅두면 이상한 거 사시거나 리딩방 들어가시거나 뭐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게 낫겠죠. 잘 되면 뭐 밥 한 끼나 술 한잔 얻어 먹겠지만 잘못되면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서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종목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이걸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와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시장 상황을 조금 알려드리는 거라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